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곳, 동시에 지역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 바로 시의회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지난해 티브로드 ABC 방송 의정대상을 수상한 안양시 의회 최병일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지난해 말에 2019 ABC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 받으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네, 먼저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이 분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상을 많이 타진 않았는데 제가 의정 생활이 잘 맞나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년 8개월을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집행 기관하고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 결과로 이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게 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의정 활동을 잘해왔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을 받으신 건데 돌아봤을 때 내가 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활동 그런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예, 지역 민원하고 또 제가 다니면서 곳곳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제가 평안동에 25년 전 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평안동은 제가 5개 동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국고로 신청을 해서 6억 8천을 가져와서 그 부분을 새롭게 바꾸어 나간 것이 또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갈산동의 건강 옥지아판입니다. 그것도 제가 91년도에 갈산동 샘마을에부터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많이 낙후됐는데 변화하지 않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집행기간에 안양시가 내년이면 여성친화도시 10주년입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성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성이죠? 예, 예산에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돈이 여성과 남성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또 그런 성별 영향 분석을 하는 기구입니다. 안양시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성평등 전문 관을 신설하는 것을 제가 제안해서 2019년 6급 상당히 하는 직원이 이제 채용이 돼서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구 또 시청하고도 가까운 그 미세먼지 관련돼서 GS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과 시정지를 통해서 안양시에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양시의 환경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 분석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만안고 일인데요. 옛 지명찾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범계, 평촌, 갈산, 평안 이렇게 귀인 이렇게 동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안구에는 1동부터 1, 2, 3, 4, 5, 6, 7, 8, 9동 또 석수 1, 2, 3동 이런 식으로 안양시가 시 승격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행정 편의상 나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저한테 제기를 해서 그동안에
과거부터 있었던 그 이름들을 좀 찾아주는 이름들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냉천동이라든지 뭐 또 정조대왕이 접했던 주접동이라든지 다양한 이름들을 좀 찾아주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다 가능했던 건 안양시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직접 또 경험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의정 활동에 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봤지만 정치인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또 문득 궁금해요. 네. 원래 전에는 안양 여성의 전화 시작부터 여성단체 활동에 좀 활발히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정치인 활동 어떻게 좀 발을 디디게 되셨나요? 예, 좀 역사가 긴데요. 얼마 전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봉준호 감독님께서 또 소감 얘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선배님한테 들었고 제가 후배나 동료들한테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1970년도에 서양 페미니스트들의 운동 구호이기도 하고 캐치플레이로 활동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내 구타, 엄마들이 집안에서 맞고 또 성적인 폭력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가정사로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안양 여성의 전화를 같이 만들었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제 폐지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등 또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 일, 또 엄마 이름 찾기, 엄마 이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졌지 내 이름이 안 불려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사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취약자, 그래서 장애인, 여성 이런 것을 좀 대변하다 보니 지역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정치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여성 정치 세력화 이런 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국회의원으로 도의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성의전의 임기가 8년을 마칠 시점에 안양 여성의전에서 시의원으로 나가는 것을 추천해 주셨고 안양시의 시민사회 단체 분들이 또 추천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해주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뭐 사회적인 것이다 이런 멘트가 그걸 네. 다 총정리하는 말이 아닌가 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제8대 안양시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이곳이 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또 네.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보사환경위원회는 말 그대로 보건, 예,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환경, 식품, 뭐 청소 이런 것들을 합니다. 누가 보면 내가 사는데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예, 복지 분야에서 임신부터 시작해서 산후조리, 또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초중고등학교 입학, 그다음에 돌봄,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을 다 돕는 복지하고요. 또 코로나19 지금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일도 저희가 다 맡고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 문제,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환경 분야, 또 뛸래야 뛸 수 없는 청소 이러한 분야들을 보건 환경위원회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만 해도 안양시의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식품, 뭐 보건, 청소 이런 것까지 하면 안양시 총 예산의 한 70% 이상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게 가장 기본이 돼야겠지만 그 전에 이면으로 보면 환경이 좀 마련이 돼야 우리가 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일전에 질문 드린 것 중에 뭐 우리 지역에서 지난해 돌아봤을 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했다 이렇게 좀 손가락에 꼽는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정성을 안 들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오기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군포 의왕 과천에서 상을 감사장이죠. 감사장을 좀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6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기념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은 안양이 그런 조례가 사실 없었었고요. 또 의왕이나 또 군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시민사회 단체와 계속 논의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그 민주화 운동 기념 조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념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후배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양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포랑 의왕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 지자체가 조례를 동시에 같은 조례를 좀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성과가 올해부터 아마 곳곳에서 잘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된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최근 상까지 앞으로 받게 되실 거라고 하니까 의정대상에 이어서 또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안양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난이 뭐 어느 시나 다 네. 심각하겠지만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 학원가와 먹자골목이 특히나 심합니다.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인동에는 항상 아시겠지만 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원 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잦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향에 대해서 지자체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안양시에서 평촌대로 즉 학원가대로 아래에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을 하기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번에 실시가 됩니다. 예산은 7억 5천만 원 들여서 실시 중인데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귀인동 먹자골목. 예, 과거에부터 올해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로 고민을 해왔는데 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인인 측에서 오히려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도 많이 제안을 했으나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상인들도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부터도 귀인동에 한번 가려고 하면 이 주차난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저랑 시의원이랑 또 경찰, 또 상인, 또 공무원 한 4시에 한번 만나서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귀인동 주민들하고 예, 성명서라든지 또 이렇게 의견서를 좀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되면 귀인동도 주차난이 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차난이 해결돼야 또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편히 네. 자주 방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학원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또 네. 이게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잦은 사고가 있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이런 주차난이 해결되면 그런 사고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범계동도 동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길이 과거에는 양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 많은 상인들이 우려를 했으나 훨씬 더 교통의 흐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귀인동도 이번 기회에 예, 좋은 결정을 내려서 예, 교통이 좀 해소되고 주차난도 해결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주차난뿐만 아니라 또 이 안양권 일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현안이 있죠. 바로 이 안양 평촌 터미널 부지에 49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돼서 주민분들의 좀 반발이 좀 심해요.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좀 진행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좀 헤쳐나가실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시장님과 또 전 시의원들의 가오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LH 터미널 부지가 매각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찰을 넣었습니다만 당시에 이 입찰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찰이 되었고 2017년 들어서 전임 시장 당시 기존의 내용과는 다르게 관계 법령 내용을 추가해서는 이것이 이제는 매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양시가 이런 집행기관이 매각될 때 관련 그 관계 법령에 벗어나는 것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또 책임 소재가 사실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민간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예산이 1조 7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 공공개발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안양시가 상계해서 살 수도 있었을 문제입니다. 네, 아주 민간이 지금 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산다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건 안양시의 입장을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안양시 또 귀인동에 같은 의원으로서 또 귀인동이 원하는 민간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안양시와 시의회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귀인동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실은 발전 내용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귀인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중앙에서 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걸 또 전달을 그대로 하고 이런 역할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어깨가 무겁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뭐 여태까지 해주신 말씀을 보면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앞으로 해나가실 의회에서 해나가실 일들이 좀 많으신데 네. 그거 말고 뭐 의원님 개인적으로 올해 좀 이루고 싶은 소망이라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소명은 뭐 가족하고 모두가 이제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내고 또 무엇보다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적으로 활동하고 더 많은 것들을 좀 담아내는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제가 목표하는 3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기후 변화를 하는 지속 가능 발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기본적인 자치 법규라든지 또 우리 공정무역, 우리가 이제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공정무역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또 민간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또 자치 법규, 이 3가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의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든지 또 공정무역, 또 시민 거버넌스 이러한 3가지를 중심으로 올해는 제가 이쪽에 자치법규도 만들고 이 관련 단체와 또 관계 공무원과 긴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성과를 좀 낼 계획입니다. 뭐 드라마 보면 되게 거창한 것 같아서 사실 안양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기엔 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정무역이라던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 이것들이 뭐 안양시 시민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일반 사람 의원님들도 그러셔요. 관심 분야가 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쓰고 있고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총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 팔 때 공정하게 무역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고 또 저희가 살 때 내야 될 부분들은 정확히 내고 지속가능 SDGs라고 해서 17개 목표도 있고 경기도도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안양에는 SDG에 대한 목표가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경기도 목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억이 나는 게 뭐 성평등 또 뭐 우리가 기후의 변화 또
뭐 그 인권의 변화 이런 것들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한 가지로 총화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문구입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뭐 이름만 거창할 뿐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소상공인이 같이 살고 또 네. 내가 살 수 있는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앞으로의 계획 모두 다 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경칩입니다. 사회 곳곳에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들이 힘찬 첫 발을 떼었는데요. 설렘과 두려움의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을 그 걸음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